안녕하세요. 정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리디 알고리즘 첫 번째 주제로 액티비티 셀렉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디 알고리즘은 DP랑 유사합니다. 실제적으로 DP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다이내믹 프로그램이 좀 오버킬,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어떤 수단이 된다는 거죠. 타임 컴플렉시티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간략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리디의 현재 시점에서 로컬리 옵티멀한 그리디 초이스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리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그리디 알고리즘인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리디 알고리즘은 옵티멀리티가 보장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그리디 알고리즘은 휴리스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휴리스틱. 그래서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옵티멀 솔루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강좌에서 공부하는 그리디 알고리즘은 글로벌리 옵티멀 솔루션을 만드는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그리디 알고리즘이 첫 번째 옵티멀 그리디 초이스, 그래서 그리디 초이스라는 첫 번째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처럼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옵티멀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다이내믹 프로그램 대신에 그리디 알고리즘으로서 똑같은 옵티멀 솔루션을 더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그리디 알고리즘들을 공부할 건데, 첫 번째는 액티비티 셀렉션 프로블럼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허프만 코드 압축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때 주로 이 허프만 코드를 이용해서 압축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액티비티 셀렉션 프로블럼의 세팅과 옵티마이제이션 포뮬레이션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자, 첫 번째는 어떤 액티비티,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보면은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배치로 처리하고 싶을 때 액티비티 A1, A2, AN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CPU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액티비티를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액티비티를 한 번만 이렇게 한 번씩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시작 시간하고 끝 시간이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보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가 이렇게 A1이 이렇게 있고 시간 라인을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2가 만약에 오버랩돼요. 그러면은 액티비티 1하고 액티비티 2는 시작과 끝 타임 인터벌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요거는 컴패터블 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수행하지 못하고, 자, 뒤에 A3 같은 경우에는 A1하고 A2 인터벌이 오버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컴패터블 하다고 하거든요. 시작 시간 A3의 시작 시간이 A1의 피니시 타임보다 클 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패터빌리티를 디파인을 하는데, 먼저 AI라는 액티비티는 시작 시간 SI, 그 다음에 finish time FI로 나타내요. 그래서 시작 시간은 여기에 closed 오픈으로 하고, 뒤에는 여기에는 closed로 시작하고, 얘는 FI는 여기에 괄호로 돼 있죠, 그죠? 요거는 자 스퀘어 브래킷으로 돼 있고, 그죠? 그러면 요걸 half open interva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 의미는 FI 시간 그 인스턴트 전에 시간이 끝난다는 걸 의미해요. SI는 요 시간에 정확하게 시작한다는 걸 나타내고요. 자, 그래서 이 액티비티는 SI는 FI보다 이제 작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시작 시간이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 액티버트 A1에서 AN이 non-decreasing order로 이렇게 소팅이 돼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오름차순 실제적으로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non-decreasing order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고, 그리고 compatible activity는 말씀드린 것처럼 AI, AJ 요 마크 이게 cross X 요걸 통해 가지고 1이란 말은 compatible 하다는 거죠. 그 말은 자 SI가 FJ 즉 액티비티 I가 액티비티 J 이후에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 SJ가 FI 보다 크거나 같단 말은 액티비티 J가 액티비티 I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액티비티 AI, AJ가 compatible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compatible 하지 않다, incompatible 하다 해서 제로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goal은 액티비티 셋이 있을 때 어떻게 스케줄을 해서 이 액티비티 셋에 대한 compatible 셋의 크기를 maximize 할 것이냐. 자, 그래서 그걸 maximum size subset A of mutually compatible activity 해서 오리지널 셋 S에서 mutually compatible한 액티비티들의 사이즈를 가장 크게 하는 maximum size subset A를 구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S에서 있는 요 액티비티 중에 어떤 액티비티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오버랩이 안 되면서 가장 많은 수의 액티비티를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제로 한번 보면 액티비티 1에서 11까지 11개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시간축이고요. 이건 타임. 그러면 액티비티 1은 1에서 4까지의 인터벌을 갖고 2는 3에서 5죠. 그러면 이게 오버랩이 되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리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일단 피니싱 타임으로 이게 오더링이 돼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태스크를 하나 잡고, 자 피니시 타임이 가장 짧은 시간을 우리가 잡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오버랩 되는 액티비티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A2, A3, A5, A10은 다 제거되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것들 중에서 액티비티 A1과 컴패터블한 것 중에 피니시 타임이 가장 짧은 거, 여기서는 뭐가 되겠죠? A4가 되겠죠. 그 A4와 인컴패터블한, 즉 오버랩 되는 것을 다 제거를 합니다. 남은 것들 중에 피니시 타임이 가장 짧은 거 뭐죠? 액티비티 AC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고 오버랩 되는 액티비티 9을 제거하고, 남은 것 중에 피니시 타임이 가장 짧은 거 액티비티 1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루션이 가장 쉽죠. 그런데 이게 옵티멀 하냐가 퀘셔너블 하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방금 그리디 알고리즘이 옵티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터러티브 해서 룹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리커시브 해서 뒤에 보면 리커시브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리커전을 통해 가지고 리커시브 재규 펑션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터러티브로 먼저 보면, 일단은 액티비티가 피니시 타임으로 정렬이 돼 있다, non decreasing order로 정렬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리디 초이스라는 게 결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 가장 그걸 만족지는 어떤 값이죠. 그러면은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 A1이 보면은 첫 번째 솔루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1을 캐피털 A가 결국은 맥시멈 사이즈 액티비티 셋을 나타내는 answer를 나타내는 set A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인데, 첫 번째 액티비티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룹을 돌면서 오버랩 안 되는 다음의 액티비티를 찾는 거죠. 그래서 M이 2에서 N까지 하면서 피니시 타임이 M이 큰 건
의미하는 게 오버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만족시키는 것을 A 셋에 포함을 시키고 그것을 K로 놓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K를 보다 큰 스타팅 타임을 갖는 걸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example처럼 우리가 오버랩 되지 않는 mutually compatible한 액티비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recursive greedy 알고리즘인데 마찬가지로 같은 컨셉을 recursion을 통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S에 대한 array, starting time, finish time array 있고 그 다음에 K가 방금 주어진 거예요. 이 K보다 이제 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N은 자, 실제적으로 맥시멈 잡의 개수죠. N의 개수죠. 끝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M은 자, K 플러스 1부터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M보다 적으면서 스타팅 타임이 작다 말은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룹을 계속 돌면서 M을 증가시키고 이걸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오버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M이 여전히 그 M보다 작은 같다는 말은 우리가 액티비티가 N개가 있기 때문에 적으면 그걸 포함을 딱 시키죠. 그 다음에 이 M, 그죠? M을 하면 요 안에 요 콜을 하면 다시 다른 펑션에서는 M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말은 방금 우리가 셀렉션 된 M 다음에서 컴패터블한 것들을 우리가 서칭해서 우리가 콜을 한다는 거죠. 그럼 보면은 이 리커시브 펑션 보면은 오리지널 프로블럼이 하나 있으면은 그리디 초이스로서 오버랩 되지 않는 첫 번째 태스크를 찾아가지고 넣고 나머지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걸로 해서 서브 프로블럼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증명하겠지만 그리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옵티멀 솔루션을 찾기 위한 서브 프로블럼이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걸 우리가 다이내믹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하면 서브 프로블럼이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리컬전에 대한 펑션 콜의 개수는 우리가 태스크가 n개 있을 때 하나씩 콜을 해서 처리한다고 해도 많아봐야 n번까지의 펑션 콜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n이 되고요. 이전에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루비 보면은 이게 실제로 n-1번 돌죠. 그죠? 그래서 많아봐야 m에 대한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그리디 알고리즘과 다이내믹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오리지널 솔루션을 프로블럼 솔루션은 그것의 서브 프로블럼의 옵티멀 솔루션으로 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이내믹 프로그램은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이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서브 프로블럼이 오버랩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그리디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피니시 타임이 가장 짧은 것을 선택하면 나머지 문제로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을 만들면 첫 번째 선택한 거와 나머지 문제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을 합하면 첫 번째와 나머지 액티비티들을 가지고 맥시멈 사이즈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를 논하기 전에 자,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AK의 스타팅 타임을 S AK라 하고 피니시 타임을 F AK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노테이션이 있는데 캐피털 SIJ가 있으면은 요거는 액티비티들의 셋이에요.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액티비티 여기 AI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액티비티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 요걸 AJ 하면은 개념적으로 보면은 AI의 finish time 보다는 크다. 그러면 요런 액티비티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AJ의 starting time보다는 작다. 그죠? starting time 작은 finish time을 가지니까 요런, 그죠? 요게 결국은 SIJ를 나타내요.
요런 인터벌들을 Sij라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 중에 결국은 우리가 솔루션을 옵티멀 솔루션인 maximum size mutually compatible activity를 구하는 게 결국 Aij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요걸 또 근데 결국 요거는 자, 솔루션 Sij가 있을 때 여기 된다. 결국 같은 노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Aij는 maximum size subset of mutually compatible activity. 그죠? mutual maximum size subset 주어진 Sij에 대해서 그래서 Sij에 대한 요 펑션 형태로 나타내면은 바로 Aij로 나타내면 Sij에 대한 액티비티들 요 중에서 mutually compatible 오버랩되지 않는 액티비티들의 최대한 개수를 Aij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볼 건데요. 그러면은 자, AK를 Aij의 어떤 태스크를 봐요. 그러면 여기 뭐 중간에 AK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걸 하나 선택을 했다 치면 그걸 가지고 선택을 했으니까 자, 요걸와 오버랩되지 않는 SIK의 솔루션과 자, 요거 다음에 있는 SKJ 솔루션이죠. 그러면 요 솔루션들 요렇게 가지고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AK, K가 뭐가 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K는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다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여튼 그런 K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고정된다고 하면 그게 대한 이전의 태스크와 이후의 태스크들을 가지고 옵티멀 솔루션을 만들면 요 세 가지를 합해하면 오리지널 프로블럼에 대한 Sij에 대한 솔루션인 Aij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옵티멀 서브스트럭처입니다. 오리지널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은 그것의 서브 프로블럼의 솔루션의 합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개수 Aij에 대한 셋을 구했으니까 그 개수는 서브 프로블럼 첫 번째, 두 번째와 이 AK에 대한 거 하나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옵티멀리티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AK를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이내믹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AK에서는 K가 실제로 IJ면은 요 사이에 있는 액티비티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쭉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이렇게 구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고 했을 때 자, 이게 옵티멀 서브스트럭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옵티멀한 밸류가 돼야 되면 주어진 AK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옵티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컨트랙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기에 대해서 솔루션이 요게 AIK죠. 그죠? 두 번째에 대한 것은 AKJ죠. 그죠? 근데 얘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다고 쳐요. AIK 프라임 또는 얘보다 더 좋은 AKJ 솔루션이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SKJ보다 K에 우리가 여기 디파인 했던 요 솔루션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개수가 AKJ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그걸 리플레이스 하면은 이전에 여기에 봤던 솔루션에 대한 밸류보다는 크죠. 그러면은 이게 옵티멀하다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Aij가. 그죠? 근데 이게 옵티멀하고 가정했는데 옵티멀한 것보다 더 좋은 뭔가를 요걸 통해서 했다는 말은
이 aij가 옵티멀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옵티멀리티가 그죠? 컨트리딕트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akj 프라임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규먼트를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메트릭 아규먼트를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aij가 있고 그의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이 있으면은 얘가 옵티멀 하려면은 반드시 옵티멀을 하다. 그러면 얘도 옵티멀하고 얘도 옵티멀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옵티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컨트리딕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전에 봤던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리커런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 코스트를 아까 봤던 이 코스트 여기서는 뭐 코스트라기보다는 실제로 길이를 나타내겠죠. 그죠? 옵티멀한 그 개수 잡에 대한 길이를 나타내겠죠. 자, 그러면 이 솔루션에 대한 거는 A 아까 봤던 것처럼 해보면은 ij에 되고 그게 길이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실제로 코스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길이죠. 우리에는 이 코스트 아니면 이 태스크에 대한 이 길이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이번에 문제죠. 왜냐하면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태스크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봤던 것처럼 A, I, K 요게 길이 더하기 자 A, K, J 요 길이 플러스 여기 AK라고 했죠. AK의 길이는 하나니까 1 그리고 AK는 주어진 서브 프로블럼인 SIJ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걸 선택했을 때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K가 SIJ 엘리먼트일 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SIJ가 empty set이 아닐 때고 이게 empty set이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길이가 제로가 되겠죠. 실제 태스크가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포뮬레이션은 DP죠. 다이내믹 프로그램은 오버킬이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액티비티 셀렉션에서는 그리디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 프로블럼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옵티멀 이제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를 다음에 살펴볼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리커런스를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디 초이스가 sum optimal solution에 포함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로 이전에 봤던 리커런스를 간략화해 가지고 서브 프로블럼의 개수를 2개에서 하나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임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CRM 16.1에서는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를 정의를 하는데 정면을 하거든요. SK가 자 어떤 거냐면은 K라는 액티비티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액티비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말은 자 액티비티 셋인데 액티비티 K가 끝나고 나서 시작한 액티비티 셋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A, K가 있으면 다음에 있는 뭐 이 액티비티들이죠. 요것들을 SK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SK에서 보면 AM이 하나 있어요. AM. 자, AM인데 여기 AM이 요 피니시 타임이 가장 earliest 한 거예요. earliest finish time을 갖는 거라고 하면은 이 AM은 이 SK의 솔루션 옵티멀 솔루션이 있다면은 얘는 거기에 반드시 참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maximum size subset of mutually compatible solution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얘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M을 우리가 반드시
참여를 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M을 선택하고 나머지 서브 프로블럼으로 옵티멀 솔루션을 찾으면은 SK에 대한 오리지널 프로블럼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을 우리가 찾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K가 주어지면은 피니시 타임이 얼리스트한 걸 딱 선택하고 남은 문제에서 또 컴패터블한 것에서 피니시 타임이 가장 짧은 걸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이그젬플에서 피니시 타임이 가장 짧은 걸 선택하고 컴패터블 하지 않은 건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컴패터블을 한 것들 중에 피니시 타임이 가장 짧은 거 선택하는 거와 같은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입니다. 이걸 한번 정명을 해보면은 AM은 어떤 솔루션에 옵티멀 솔루션에 포함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캐피털 AK는 이 SK에서 컴패터블한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자, 그 솔루션에서 AJ가 첫 번째 earliest finish time. 그러면은 이 AJ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AK 있었고 인터벌 그 다음에 인터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그럼 요 인터벌을 SK라고 했는데 이게 AJ예요. AJ. 근데 AJ가 AM하고 같으면 이거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피니시 타임이 가장 짧은 거 여기 AM일 때는 CRM에서 피니시 타임 AM이 earliest finish time은 어떤 옵티멀 솔루션에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AJ가 AM과 다를 때, 자 그러면은 AM은 첫 번째고 AJ가 요 두 번째라고 할게요. 그럼 오버랩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을 AK 프라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 솔루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AK인데 이 AJ를 제외하고 AM을 포함을 시키면은 실제로 길이 계수에서는 변화가 똑같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AJ가 보면은 이게 오버랩이 되죠.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태스크 때문에 자 이걸 지우고 넣더라도 문제가 없죠. 보면 자, 왜 그러냐는 한번 보죠. 자, AK 플럼에서는 디스조인트 솔루션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요거 있고 예를 들어서 요거 요렇게 있다고 세 개의 액티비티가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다 주어진 AK에서는 mutually compatible 하니까 디스조인트가 돼 있는 거죠. 다 디스조인트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J가 the first activity예요. 여기에서 보면 finish time 측면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그죠? 자, 그 다음에 AM의 finish time이 AJ보다 작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SK에서 AM의 finish time이 가장 짧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이걸 제거하더라도 AM이 다른 거와 오버랩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AK 프라임과 AK의 사이즈가 셋 사이즈가 같게 되죠. 그래서 옵티멀 솔루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M을 포함한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디 초이스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SK는 자, AI해서 피니시 타임이 AK 다음에 있는 태스크라고 우리 정의를 했죠. 그러면 이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에 의해 가지고 자, 액티비티 A1을 우리가 선택하면 자, 남은 서브 프로블럼이 S1이 되겠죠. A1 다음에 있는 액티비티니까. 그죠? 요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유일한 서브 프로블럼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디 초이스를 하면 남은 서브 프로블럼이 하나인 거예요. 자, 거기에서 또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 적용하면은 또 서브 프로블럼이 하나.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리니어하게 우리가 프로블럼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A1이 옵티멀 솔루션이 된다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리지널 프로블럼의 솔루션은 그리디 초이스에 있는 거와
남은 프로블럼의 옵티멀 솔루션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오리지널 프로블럼의 옵티멀 솔루션은 그리디 초이스에서 선택한 액티비티 A1과 남은 프로블럼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 S1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에 대한 유니언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자, 두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시키는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자, 다음으로 이러한 그리디 알고리즘은 다이내믹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어떤 대체 굿 얼터너티브가 된다는 거죠. 시간적인 복잡도에서요. 그죠? 왜냐하면은 서브 프로블럼 개수를 우리가 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를 해요. 그리디 초이스와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디 알고리즘은 다이내믹 프로그램의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